안녕하세요. 남맞이의 공동체 대화마당을 진행하는 안병주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마을과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와 소식을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대화마당의 주제는 기후위기와 마을 공동체로 잡았는데요. 올해 여름 그 어느 때보다 긴 장마, 폭염으로 많이들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BBC에 따르면 최근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고온으로 인한 산불로 4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고요. 지난 7월 1일부터 23일까지 지구 평균 지표면 기온이 16.9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최고치였던 2019년 7월 기온이 16.6도보다 0.3도 더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처럼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요. 지구온난화로 지구 평균 온도가 높아지면서 극단적인 날씨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오늘은 이처럼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문제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초대 손님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활이 부른 너에게로 듣고 오겠습니다. 멀리서 널 바라본 힘이 없었던 나였지만 항상 너의 곁에 있어왔던 나를 넌 기억하니 알 수 없는 저 외로움들이 늘 내 주위에
네, 오늘 두 분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먼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남해미조면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 김민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남해 기후위기 국민행동 대표 김광석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선생님들하고 나눌 주제가 기후 문제입니다. 기후 문제가 이제 그냥 뭐 여름에 덥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또 남해라고 하는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그 기후 문제를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김민창 선생님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시는 어부라고 해주셨어요. 예. 어디서 어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미조면. 미조에서. 예, 항도마을입니다. 네네. 그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과거에 비해서 현재 어부 일을 하실 때 지금 이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어떤 걸 좀 느끼고 계시죠? 일단 예전에 예를 들어서 어획고를 네, 100만 원을 올린다 네, 하면 그 조업 시간하고 네. 현재 조업 시간하고 비교를 하면 배나 해도 종전에 어획고만큼 올리기가 배 이상의 일을 해도 더 힘든 상황. 그만큼 어자원이 고갈되었다. 예전에 비해서. 100만 원어치 물고기를 잡으려면 예전에는 한 2시간이면 됐는데 지금 요즘에는 4시간, 5시간 해야 예, 잡을까 그렇습니다. 말까 한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물고기가 안 잡히나요? 오늘도 제가 여기 오면서 네. 바다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배 한 척이 없어요. 바다에. 바다에. 예, 전부 정박 중입니다. 나가봤자 뭐 기름값도 안 나오니까. 그게 언제부터 그런 변화를 좀 느끼셨나요? 뭐 그게 해마다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걸 네. 알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2016년도인가요? 네. 부터 우리 연안에서 실제로 그 어획량이 100만 톤이 무너졌거든요. 총 어획량이. 예. 그리고 지금은 양식이 한 60% 됩니다. 네. 양식이 60%고 네. 그러니까 연근에서 잡는 거 하고 원양에서 잡는 게 한 네. 40% 이렇게 네. 되고 있는데 그게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 완전 몸으로 느끼고 있죠. 기후 변화로 인해 어떤. 그게 이를테면은 어족 자원도 줄어들고 예. 잡히는 물고기도 이렇게 어떤 변화를 느끼시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네. 겨울에 물메기가 네. 정말 이렇게 한철 그 고기로는 유명하죠. 예, 네. 대표적인 어떤 네. 거건데 이게 이제 수온이 점점 상승하면서 저 충청도나 네. 이런 데서 더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는 또 체내의 염분량이 달라가지고 네, 네, 맛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네. 물메기 하면 남해가 대표적인 어종인데 네. 그것이 재작년 한 3년 정도는 엄청 그냥 떨어졌죠. 작년에는 조금 났고요. 네.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체감을 네네. 하고 있죠. 네. 생활상에서. 그러면 예전에는 예. 배 일을 하면 현금을 좀 많이 만지신다 이런 이제 소문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예. 어촌 마을이 다른 마을보다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현금을 좀 많이 만진다 뭐 이런 이제 느낌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여러모로. 이런 특히 어미들끼리 하는 네. 얘기가 손에 물 마르면 네. 돈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 농담삼아 하는 얘기였는데 요즘은 정말 실감이 납니다. 대표님, 이제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시는 분들이 그런 이제 체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어떤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그렇죠. 수온 상승은 네. 좀 다양한 어종의 변화가 네. 근본적으로 왔고 이거는 어종이 잡히는 고기가 달라지는 거는 수온 상승 때문이잖아요. 네, 네, 지구의 네. 평균 온도가 높아지는 건데
기후 위기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봐야죠. 네네. 네.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이제 바다 수온을 계속 측정하는 어떤 저런 게 있나 봐요. 예.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근데 올해 특히 또 바다 수온이 최고를 예, 기록했다고 또 들었거든요. 예, 예. 그 바다에서는 어떻게 느끼세요? 예, 뭐 이제 우리 그 북태평양 네네. 뭐 저기 그 엘니뇨 현상이냐 네네. 반대되는 개념이 라니냐냐 네네. 뭐 이렇게 하는데 올해부터 엘니뇨 뭐 거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연안 수온이 한 3도 가량 높습니다. 3도요? 예, 예. 와, 그래서 그 물고기한테는 1도가 육지 사람에게 한 10도 정도 체감할 수 있나. 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낚시를 할 때 네. 0.5도 수온 차만 있어도 고기가 있어도 입질을 안 하거든요. 네. 이제 먹이 활동 뭐 이런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수온인데 수온 상승은 정말 뭐 심각한 문제를 네. 뭐 지금 남해 이쪽 거기에 지금 다 적조가 또 발생되었습니다. 올해도. 네. 여지없이 예. 심각한 네. 어떤 상황인데 정말 걱정이 지금 여기 오면서도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대표님 그 지역에서 이제 기후 활동을 또 하시면서 많은 또 분들을 만나고 계실 텐데요. 뭐 주변에서 어떤 이런 문제와 관련된 뭐 의견들이나 이런 뭐 하소연 이런 것들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후 변화는 그 사람들의 생계 문제와 바로 직결되는 거고 예. 경제적인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쪽 뭐 현장에 계시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뭐 많이 듣고 또 특히 농업 쪽 같은 경우도 2020년에 그 54일간의 그 장마 기간 네. 때문에 네. 실제 수확량이 뭐 50%에서 뭐 그러니까 평소에 일을 거뒀다면은 0.5 정도밖에 네. 생산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農민들이 직접 이거는 기후 위기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기후 위기 국민행동이 만들어질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후원금도 내시고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우리 기후 행동이 좀 빠르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바로 현장에서 농민들이 느끼는 게 피부로 이렇게 느끼는 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렇죠. 네. 뭐 어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농사 짓는 분들도 또 농사가 또 기후에 굉장히 민감한 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날씨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더웠다가 극단적으로 추웠다가 극단적으로 비가 많이 오거나 극단적으로 비가 안 오는 이런 이제 극단적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농업도 그만큼 또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는 거죠. 예, 날씨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덥고 극단적으로 그냥 한 곳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이러는 것들은 특히 농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기후 위기가 바로 식량 위기로 바로 이렇게 직결되는 거고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은 뭐 별일 있겠어라고 조금 좀 덜하게 받아들이는데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 위기 곧 닥쳐올 문제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직접 스스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직접 느끼는 부분들을. 네. 그렇죠. 이제 뭐 정말 모든 문제의 기후 위기를 빼서는 생각할 수 없고요. 뭐 생활 문제에서부터 뭐 농업, 어업, 건강 문제까지 어느 부분도 기후 위기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고요. 모든 문제가 지금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것들이 집중돼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 불과 뭐 한 2, 3년 전과 비교하면 우리의 인식 차이가 기후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인식 차이가 제 스스로를 봐서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체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날씨가 그냥 짓궂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이다는 걸. 이게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존의 문제까지 이제 온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어떤 정책이나 일들을 판단할 때 기후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번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강진만의 담수가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와서 또 그 피해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일단 담수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강진만하고 그 네. 사천만 일대 네. 이쪽으로 그 많은 그 저기 담수가 유입이 되는데 네, 네.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난강댐. 네, 네. 네. 일단 뭐 댐에 물을 이렇게 모았다가 네. 뭐 이렇게 그 장마철에 뭐 이렇게 폭우가 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방류를 네, 하게 네. 되는데 네. 그것이 우리 해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에 빈산소 수계라든지 네. 그래서 해저 생태계가 파괴되는 이런 게 매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강진만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삼동면이나 미조면 한 2년 전에 그 빈산소 수계가 그 엄청난 해역에 걸쳐서 이렇게 깔려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다량의 담수 유입이 원인인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강진만이다 사천만이다 그다음에 미조면 삼동면 그 동쪽으로 그쪽 해역에는 그냥 항아리처럼 물이 이렇게 가두어지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빠져나가지도 않고 그냥 뭐 결국에는 그것이 어가소득 그다음에 뭐 해양 생태계가 파괴가 되니까 네. 뭐 어가소득 감소로 네.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강진만 쪽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뭐 대책 마련에 대한 어떤 주장도 많이 하셨고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그 담수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많이 쏟아진다는 거는 그런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일상적인 어떤 관리가 불가능한 또 상황인 것 같고 예. 이 참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난강댐의 일시 방류 네. 그걸로 해서 어민들의 지금 그 경제 구조 자체가 네. 기존에 그냥 꾸준하게 유지되어던 이런 경제 자체가 파괴가 돼 버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소득을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난강댐 그 담수 용량을 또 늘리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산 쪽에 그 먹는 물 문제가 어떻게 조달할 방법이 없으니까 낙동강이 오염되니까 그쪽 물이 모자라니까 난강댐을 키워서 물을 주기 위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또 그 방류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난강댐에 있는 한 그리고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한 어민들의 생계는 바로 거기에 직격탄을 맞는 그런 구조가 고착화돼 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개인이 손을 쓸 수 없는 구조화돼 버린 문제가 있는 거죠. 걱정이네요. 예, 정말 걱정이죠. 네. 어민분들은 또 어민분들대로 걱정이시고. 네.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네. 고수온과 관련해 가지고 뭐 단적인 그 재밌는 예를들을 들어보면 네. 예를 들어서 그 파란선 문어 있지 않습니까? 파란선 문어. 네, 청산가리 아. 10배의 독을 가진. 아, 네네네. 예. 뉴스 같은데 예. 본 것 같아요. 그 네. 2012년도에 제주 그 해역에서 첫 출연했거든요. 네. 첫 출연했는데 작년 2022년 기준으로 동해안까지 진출했습니다. 아, 원래는 여기서 발견되는 열대 지방, 호주 해역 이런 데입니다. 주 서식지가. 네. 그럼 얼마나 올라왔는지 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3년 전이죠. 제가 포획한 것 중에 문어도 아니고 낙지도 아니고 그거 이상한 처음 보는. 예, 문어도 아니고 낙지도 아닌 걸 포획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경 파출소에 네. 문의를 했더만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가지고 갔죠. 가지고 가기 전에 이제 그 살아있는 우리 세수대야에 네. 네. 바닷물 해가지고 가져갈 때
그 어민들이 여러 어민들이 보고 도대체 이게 뭐냐. 다른 분들도 모르는. 왜 아무도 어민들이 지금까지 거기는 뭐 70대, 80대 어민분들도 계셨는데 처음 보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기 그것을 과학원에 수상과학원에다 보내가지고 네. 대학 교수가 뭔지 네. 이렇게 그 확인을 좀 해달라. 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문어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어로 판명이 되었는데 그 인도양 쪽 이쪽에 보면 우리가 그 낙지는 다리가 길고 막 날씬하지 않습니까? 네. 몸 자체가 작고 네. 그것하고 비슷했거든요. 네. 문어는 몸통이 굵고 막 네,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그 인도양이나 그쪽에서 잡히는 문어 중에 그런 문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구나. 네. 제가 예전에 진짜 뭐 그 이쪽 저쪽 하던 일 중에 그쪽 문어를 취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하고 비슷하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아. 문어라는 판명 소식을 듣고 나서 문어긴 문어인데 네, 여기서 잡히는 문어가 아니었네요. 그러면. 이렇게 건들면 파란 점들이 온몸에 생기면서 정말 독특한 녀석이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파란선 문어가 그 문어인가요? 그것하고 다른데. 그것하고도 또 네. 다른 문어. 그 파란선 문어는 그 호주 해역이나 열대지방 이쪽 그 얕은 연안에 이렇게 서식하는 네. 저게 어종인데 그것이 2012년도에 제주 해역에 네. 작년 기준으로 동해안까지 진출을 했거든요. 그것 보면 얼마나 기후 변화로 인한 고수온화가 그러게요. 가속화되고 있는지 그러게요. 바로 느낄 수 네. 있는 거고. 저도 뭐 한 3년 전에 이상한 문어를 잡은 경험이 있으니까 이건 그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전화기 물에 빠뜨려 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찍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걱정이네요. 네, 걱정입니다. 그 현장에서 또 바다 일을 하시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많이 느끼고 계시고 또 생계에까지도 실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게 그냥 올해는 꽤 덥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정말 예. 열흘 전에는 그 우리 세부나 이런데 스노클링 하면서 뭐 합니까? 고래상어 관찰 함께 수영하고 고래상어랑 네네네. 남해 남면 석교 정치망에 네. 고래상어가 잡혔습니다. 아, 살려주느라고 거기 어장하시는 분이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해에서 네. 실제로 그냥 막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원래는 조금 더 밑에 지방의 예. 지역에서 나는 어종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이제 여기서도 예. 발견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잡히고 이런 상황인 거네요. 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좀 사례들이 굉장히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결국에는 뭐 그냥 앉아서 걱정만 할 게 아니고 실은 이 기후 문제를 조금 더 정책적으로든 아니면 제도적으로든 좀 같이 고민하고 또 활동을 통해서 이제 풀고 있는 데가 남해 기후위기 국민행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이 직접 오늘 나와 주셨는데요. 그러면 남해 기후위기 국민행동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소개 좀 먼저 네. 부탁드릴게요. 우리 기후위기 국민행동은 2022년 1월 19일 날 기후위기가 119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네네. 정식 창립을 했고요. 회원 수가 한 130여 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상적으로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알게 된 것들을 네.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 이게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아는 것을 행동으로 네. 옮기는 그런 것들을 주민들과 함께 펼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우리들이 모임을 만들었고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한 2년 정도 이제 발족하고 나서 예. 지났는데 어떤 일들을 주로 하셨나요? 뭐 일상적으로 일단 그 기후 위기의 원인에 네. 대해서 공부하는 것, 네, 그다음에 네.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들을 해야 되는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공부를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부, 지방 정부를 상대로 기후 위기 대응을 모든 정책의 제 1순위로 네. 모든 정책에 그걸 반영해주고 네. 기후 위기를 가장 먼저 고려하는 정책들을 펼쳐달라. 네. 이런 운동들을 일상적으로 펼치고 있고 또 덕분에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을 위한 남해군 조례가 네. 제정이 됐어요. 네, 네. 지난 5월 달부터 발효가 됐거든요. 네.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거기서 조례상에 이제 군수가 해야 될 역할,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역할 이렇게 세세하게 네.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역할 그게 조례상 법적 용어로는 그냥 녹색 생활이라는 네 글자로 표현하는데 그 녹색 생활들을 우리 전 국민들이 함께 실천해 보자는 그런 운동들을 담은 그거 남해 국민 기후 선언, 네. 기후위기 대응, 남해 국민 선언 이런 것들을 모든 국민들이 참여해서 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실천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선언들을 자기 약속들을 담은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스스로 서명을 해서 네. 국민들이 함께 발표하는 그런 것들을 해내려고 하고 있고. 그거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올해 그 청소년들 교육하고 예. 또 몽골 가서 몽골 가서 나무 심고 이런 활동도 하고 계신 것 맞습니다. 같은데 한번 그것도 소개 좀 시켜주세요. 예, 어제 우리 학생들이 왔는데요. 우리 남해 기후위기 국민행동이 내거는 슬로건이 예. 기존의 남해가 이제 지방자치 1번지였다면 거기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 기후 대응을 가장 잘하는 자치단체로 나아가자. 네, 네.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푸른 아시아라는 사막화 방지 유엔 네. 위원회 하는 그 우리나라 그 푸른 아시아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네. 몽골이 사막화되어가는 과정을 다시 나무를 심어서 공동체를 복원하는 그런 실천에서 유엔상까지 받은 분인데 그 단체가 우리 남해군을 파트너로 이렇게 삼았거든요. 선정을 네. 했어요. 네. 그래서 푸른 아시아가 우리 남해 기후행동에 제안을 했고 우리 기후행동 그 제안을 받아서 남해교육청하고 같이 네. 남해군 내 중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후 강의를 했고 거기에 참여한 약 한 350여 명의 학생들 중에서 34명 정도가 네. 4박 5일 일정으로 몽골 현장 체험을 다녀왔습니다. 29일 날 갔다가 어제 왔나요? 그렇구나. 예. 그럼 몽골 현지에서는 어떤 활동을 주로 했었죠? 일단 그 몽골이 푸른 초원으로 우리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몽골 그 푸른 초원이 사막화되어 간다는 뉴스를 보면 놀랍잖아요. 네. 네. 기후위기가 한번 이렇게 사막화가 진행되게 되면 그 사막화 영역이 넓어지면 비가 이렇게 가다가도 그 사막화되는 지역을 건너뛰어 버린대요. 네. 그 지역에는 비가 계속 내리지 않으니까 사막화가 계속 진행되는데 이걸 비가 내리게 만들려고 하면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푸른 아시아에서 계속 해와가지고 나무를 심는 그 과정에서 공동체도 살리고 이런 과정들이 모범 사례가 돼서 유엔 사막화 방지위원회에서 상도 받고 했잖아요. 그 푸른 아시아라는 단체가 우리 남해군을 파트너로 삼아서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소중한 정말 그 현장을 체험해보는 직접 아이들이 해외에 나가기 몽골까지 가서 나무를 심는 그리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이런 과정들을 몸소 체험하는 건 쉽지 않은데 그게 우리 그렇죠. 남해군에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남해 기후 대응 청소년 기후 모임이 이루어질 것 같고 일단 청소년 모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청소년들이 또 자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남해군은 청소년들이 이제 기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맹아가 만들어졌다, 단체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소중한 성과들이 많이 있는 그런 해입니다. 예. 직접 몽골 가서 어떤 몽골 사막화에 대한 문제도 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렇죠. 또 나무도 심고 또 막 그쪽 몽골 주민들의 공동체도 복원시키는 활동을 직접 가서 짧은 기간이지만 청소년들이 직접 말로만 듣는 거하고 자기가 직접 거기 가서 그렇죠. 체험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기회가 되면 그 청소년분들 모시고 한번 그렇죠.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34명이나 네. 갔으니까 적지 않은 숫자잖아요. 네, 그리고 네. 그 학생들이 각 군대 전 학교에 고루 이렇게
돼 있고 그 아이들이 계속 성장하면서 기후 활동가로 성장할 것 같고 만약 그런 청소년들이 이후에 뭐 주요한 공직 사회나 진출하거나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될 때 그 청소년들은 적어도 기후 위기를 가장 먼저 고려하는 정책들을 펼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 우리 미래 희망을 만드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후 행동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남의 기후위기 군민행동으로 이제 앞으로의 좀 과제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기후 뭐 군민 선언 이런 활동도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신데 지금 남의 군 차원으로 혹은 뭐 그러니까 뭐 중앙정부 차원으로도 사실 과제가 굉장히 많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풀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뭐 순서라기보다는 지금 국민행동 차원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분야가 있다면 지난 8월 20일 날 저희가 상반기 활동 성과를 회원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회원 만남의 날을 했었거든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기후행동이 중심이 돼가지고 햇빛발전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그 인가증을 받았어요. 그걸 집착을 하게 되고 기후행동의 그 햇빛발전 협동조합은 앞으로 우리 남해군을 에너지 자립섬 즉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재생에너지로 남해군이 에너지 자립을 하는 방향을 목표를 그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어떤 이익을 이야기보다는 다른 그 재생에너지를 많이 발전하고 활용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맡게 될 거라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명명을 했고요. 우리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우리 남해 같은 경우는 에너지 자립섬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재생에너지 자립섬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게 정책적으로 일관되게 어떤 플랜 아주 국민들과 합의된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잘 나가기만 하면 저는 얼마든지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자립섬이 되는 그런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런 모델을 창출하면 대한민국 여러 지자체에서 우리 남해군을 따라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탄소가 발생되는 이제 화석연료 에너지 중심에서 이제는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되고 그게 남해군 전체 차원의 어떤 에너지 자립, 에너지 독립 뭐 이런 차원으로 굉장히 큰 어떤 계획을 플랜을 갖고 계시네요. 예, 그렇죠. 저희들에게 저희가 기후행동 1번지 에너지 자립섬이 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우수한 기술과 정책들을 가진 다양한 아이디어 그룹들이 저희들에게 계속 제안을 해오고 있거든요. 다른 예를 들면 아주 대용량의 에너지 저장 장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나면 이걸 저장을 해야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데 그런 에너지 스테이션이라는 그러니까 핸드폰 배터리를 뭐 수천 개를 집착해 놓은 그런 에너지 스테이션을 남해군에 몇 군데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될 것에 대비해서 미리 그런 인프라들을 만들어 놓자 이런 제안들이 많이 오고 있고 그것들은 얼마든지 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우리 지방 정부가 거기에 좀 더 집중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그 제안하고 실행하려는 그런 것들만 그런 연결고리 있잖아요. 이런 연결고리가 아주 될 듯 말 듯 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2, 3년 안에 이 기후위기가 날씨가 태풍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닥치는 문제들 그다음에 농업 생산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어민들이 생계가 이렇게 반토막나는 이런 상황들이 그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자립섬으로 가는 그 목표를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더 빨리 정책화시키는 우리 강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미리 막 열심히 공부하고 또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계속 사귀어 놓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인창 선생님 현장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떤 입장에서 뭐 당장 기후 문제를 막 뭐 이렇게 대안을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현실적으로 지금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느끼는 게 있으면 말씀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지키자는 이 네. 입장에서 네. 바다는 그 어민들만의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네. 또 휴식을 취하고 함께 공유하는 네. 뭐 인류를 위한 네. 장소인데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네. 이것들 좀 생각해 봤거든요. 네. 뭐 국가들이 나서서 네. 뭐 파리 협정 이런 것도 막 깨졌는데 뭐 어떤 저 정부 입장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개인들이 조금만 실천들이 어떤 게 있을까 네. 이 생각을 해봤는데 레저 인구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늘어나고 있는데 뭐 레저 남해 같은 경우 레저 인구 중에 낚시인들 엄청 많거든요. 네. 그 낚시추를 납추 대신에 그 쇠로 된 추가 있거든요. 네. 그 쇠추를 사용하게 되면 납오염을 방지를 네. 할 수 있지 네. 않습니까? 이것들 좀 심각하게 좀 그 낚시인들이 실천해 주셨으면 그다음에 또 우리 뭐 할 수 있는 게 어민들은 요즘에 그 자율 공동체 그 위주로 한동안 육지에서 그 마트 갈 때 장바구니 이용하자 뭐 이런 캠페인이 있었듯이 어민들도 이제 바다 나갈 때 음료나 뭐 간식거리 이런 걸 챙겨갈 때 비닐봉지에 담아 갔던 것을 자제를 하고 장바구니를 이용하시는 어민들이 엄청 많거든요. 장모는 게 간식 바구니죠. 이것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비닐봉지 이런 네. 걸 바다에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난강댐 같은 저기 그 집중호우 이후에 그 육지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양이 엄청나거든요. 엄청나거든요. 그 방류한 물에 따라 네. 거기 딸려 들어오는 예, 쓰레기들이 네. 그 육지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이건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거 한번 자료를 네.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 어떻는가 하면 댐을 방류하기 전에 그 갈대라든지 나무 나무 이렇게 퉁구리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큰 나무 거루투기 같은 네, 거. 네. 이거는 배가 어선이나 뭐 이런저런 배들이 항해할 때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2차 사고 발생에 위험한 상황도 그 스크류에 이렇게 네, 네. 그 네. 부딪히면 스크류가 바로 부러지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하는 그 방류 난강댐 같은 경우에도 방류하기 전에 그런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는 육지에서 이미 처리를 좀 건져 올렸으면 뭐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에는 그게 해안선으로 밀려오거든요. 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예산을 낭비하면서 그걸 또 수거하고 있어요. 네. 뭐 치우긴 치워야 되니까. 예. 네, 네. 그러니까 가라앉으면 또 나름대로 그게 네. 다 쓰레기로 뭐 비닐 뭐 그다음에 페트병 이런 네, 종류는 다 문제가 되는 거고 결국 그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싶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바다 사막화가 심각해지는데 그 산호초 같은 경우에 백화 현상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은 돈을 들여서 저기 바다 목장 사업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인공어초를 네, 네. 그 인공어초를 그냥 대개의 사람들은 그냥 넣기만 하면 그걸로 끝인 줄 아는데 관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갑니다. 제대로 거기에 해저 생물들이 자라는지 어쩌는지. 그러면 이제 그 바다 서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레저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에 빗대어 가지고 요즘에는 남해 그 밤만 되면 온 남해 섬에 남해 전체에 해루질하는 해루질. 예. 바다에 들어가서 뭔가를 채취하거나 예. 이런 분들이 밤에 물고기가 잠도 못 잡니다.
그 서치를 그걸 해가지고 아 불을 켜고 네, 밤에 어떻게 이거 합니까? 물에 들어가 가지고 그게 그냥 남해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자제를 해야 맞습니다. 바다가 뭐 누구의 소유가 아닌 것처럼 모두가 관리하고 모두가 보존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계속 많이 발생하니까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신경 써서 그런 것들을 조금 줄여보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뭐 정책적으로도 좀 필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모니터와 연구 또 거기에 대한 뭐 어떤 대책 수립도 이런 게 일련의 과정이 쭉 돼야 되는데 김광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기후 문제가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뒤로 밀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많이 아쉽고 최소한 저희 남해 군만큼은 그런 정책들이 조금 우선순위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좀 이야기들을 하신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혹시 뭐 더 덧붙이시고 싶으신? 그 일정한 그 어떤 일이 네. 일정한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 이것들이 더 힘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동해주고 이끌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정책이잖아요. 네네. 지방 정부의 정책, 중앙 정부의 정책 이런 건데 지난 정부에서 그런 일들을 쭉 해서 일정한 상승 궤도가 그려지다가 정책 상황 변화가 오는 바람에 이게 주춤거리고 상승 곡선 그 자체가 딱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스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근데 뭐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전 보거든요.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변화가 우리 인간들에게 바뀌지 안 되면 살 수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조건들을 강요하기 때문에 뭐 일국의 정부가 잠시 뭐 주춤거린다 하더라도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이렇게 알게 될 기후위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알게 만드는 것. 예. 이제 알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오는 게 바로 행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미 삶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쉼없이 펼칠 수 있는 거. 그럼 남에게 기대할 수 없는 거.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의 기후위기 국민 행동은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 많은 국민들이 기후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하고 알게 됐으면 동참하자고 제안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이번 9월 23일 날 또 전 국민들의 기후위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서울 강화문 세종로에서 기후시행이 행진을 하거든요. 네. 전국의 기후위기 활동하는 사람들, 국민들, 그분들이 다 모여서 기후위기에 좀 더 빠른 속도로 좀 더 실질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제안하는 기후정의 행진을 9월 23일을 하거든요. 그때 우리 기후행동도 많은 국민들에게 제안해서 함께 다녀올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계기 있잖아요. 모여서 말하고 토론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안하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하는 이런 기회들이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방송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쨌든 아는 것을 넘어서 이제 실천하고 행동할 때라고 예. 강조를 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많은 얘기 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기 잡으시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도 또 바다를 또 지키는 일에 또 함께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바다에서 고기 잡고 살고 계시는 김인창님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남해 기후위기 국민행동의 김광석 대표님을 모시고 기후위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꾸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패닉이 부른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남맞이의 공동체 대화마당입니다. 예, 다음 순서는 박진경님 또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남해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박진경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조금 시급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네. 네. 뭐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한낮으로는 조금 많이 덥지만 좀 하늘이 좀 부쩍 높아졌고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 가을 바람도 불어서 좀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느끼고 네.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후 위기에 관련돼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올 여름 무척 더웠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센터에서 일하면서 더위를 잊을 정도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어제 이제 헛개나무 넣고 백숙을 좀 끓여 먹었고요. 그렇게 이제 여름을 좀 떠나 보낸다는 기념으로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가을에는 또 어떤 책을 읽어볼까 독서 플랜도 짜보았고요. 네. 그리고 무더운 여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과 약속들도 좀 잡아두었습니다. 모두 늦여름 무더위 건강하게 나시고 행복한 가을 맞이하시기 바랄게요. 굉장히 계획적으로 사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남맞이 센터 첫 소식은요.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 참여자 모집 첫 소식입니다.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은 이번에 더욱 구체화된 테마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유휴 공간 활용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라는 주제입니다. 지역 소도시 농어촌 마을들을 살펴보면 목적이 변경되거나 첫 목적을 다해서 비어 있거나 또는 쉬고 있는 그런 공간들, 유휴 공간들이 많다는 것에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남마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는 그러한 유휴 공간들을 이대로 비워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잘 활용해서 마을의 자원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의 일환으로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 과정을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번 수료 과정 강의는 총 4회로 구성됩니다. 비교적 길지 않은 과정이니까 마을 유휴 공간 활용에 관심 있으신 주민들께서는 신청하셔서 마을의 쉬는 공간들을 재생하고 부활시키는 뜻깊은 일들을 이어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 교육이라고 하는데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진행되죠? 네, 1회차 강의는 농어촌 거점 시설 유휴화 예방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9월 12일 화요일 서정민 지역 순환 경제센터장을 모시고 진행할 거고요. 네. 2회차 강의는 주민 주도형 공간 활용 당진시 면천면 사례를 중심으로 9월 15일 금요일에 진행합니다. 네. 윤수선 당진 면천면 주민자치지원관을 모실 예정입니다. 예, 예. 3, 4회차 강의도 있네요. 네, 네. 3, 4회차 강의는 바로 현장으로 직접 저희가 가서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3회차 수업은 유휴 공간 활용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주제로 9월 19일 화요일 남해군 회룡마을 이정만 이장님과 김미정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회룡 농촌체험마을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회차도 현장 교육인데요. 3회차와 동일한 주제로서 9월 21일 목요일 하동군 입성마을 조문환 놀루아 대표님을 모시고 하동군 입성마을로 직접 견학을 가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재밌겠네요. 이거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하시려면요. 네. 센터 홈페이지나 네.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밴드 중에 게시하는 홍보물에 QR코드나 링크로 들어오셔서 신청 서식을 직접 작성하시면 되고요. 신청 서식은 어렵지 않고 성함과 사시는 곳 정도 외에 2-3개 항목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니까요. 관심 있는 주민분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집 기간은 9월 4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 9월 8일까지입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런 방법들이 조금 생소하다 하신다면 저희 센터 055-862-8638로 직접 전화 주셔도 됩니다. 네. 055-862-8638 네. 기억해 주시고요. 네. 네. 두 번째 소식 전해 주시죠. 예, 두 번째 소식은요. 이번 주 저희 남맞이 인문학 특강 첫 번째 강의가 시작되죠. 주민 주도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직접 주제와 강사를 정하셔서 선발된 마을 공동체에서 직접 진행하시는 인문학 특강인데요. 총 2팀이 선발되셨습니다. 고현면 주민자치회와 서무마을회가 선발되셨다는 소식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고현면 주민자치회에서는 마을 공동체에서 노자의 이상사회를 떠올리다
라는 주제로 9월 15일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고현면 대장경 판각문화센터 2층 회의실에서 정석도 관동대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아, 마을 공동체에서 노자의 이상사회를 떠올리다.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네요. 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특강은요. 서모 마을회에서 10월 중에 우리 삶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라는 주제로 정현태 전 군수님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모 마을회의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번 센터 소식에서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예. 모두 좋은 시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센터 소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남맞이의 공동체 대화마당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대화마당에서 다룬 문제가 기후였는데요. 어떠셨는지요? 두렵고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자연과 지구가 보내는 경고를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한다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노력하고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도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박진경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서영은이 부른 가을이 오면이라는 노래 신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을이 오면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